안녕하십니까. 송옥근 혼술의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29일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의 재판 털어내기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이던 배상윤 KH 그룹 회장을 지금 귀국시켜서 대북 송금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사건은 김성태 씨와 배 회장 간에 둘이 이제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불리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 그러니까 그 대북 송금을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위해서 대신 북한에 돈을 보냈다. 800만 달러. 이것을 진술을 흐리게 하기 위한, 그래서 같이 초기에 대북 사업을 했던 배상윤 씨를 좀 귀국을 시켜서 결국은 이화영의 재판, 지금 그 하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났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재심을 청구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을 실시를 하자. 그래서 이것이 검찰의 사건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오늘 노골적으로 사실상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오늘 일부 부처 장관을 인사를 했죠. 첫 인사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정성호 국회의원이죠. 소위 7인회, 친명 7인회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겁니다. 정성호는 워낙 이재명과 가깝고 7인의 자장으로서 이재명 지키기 앞장서 왔기 때문에 뭔가 자리를 줄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 자리가 예상됐던 것은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장관이 아니고 한 부총리급은 줘야 되고, 그리고 정성호가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계속 기재부에서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했고 기재위원장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줄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그 자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가고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왜 법무부 장관에 배치를 했을까요? 아주 이것과 연결해서 한 사흘 전에 나왔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흘 전이죠. 25일 날 정성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잘 들어보시면 왜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를 임명을 했는지 짐작이 충분히 갑니다. 지난 25일이죠. 25일에 서울대 정외과 동창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성호가 그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강연을 하고 나서 그때 이재명을 5단 노부나가에 비유를 하고 아주 극찬을 찬양을 했죠. 이재명에 대해서 같은 동기인데 찬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의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그때 오찬을 하면서 했죠. 이재명과 여야 대표들 오찬하면서 김용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약속을 하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재명이 지금 5년 동안 만에 하나 5년 임기를 다 채운다면은 5년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이제 참석자가 물어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러니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소 취소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사실상 꺼냅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자, 공소 취소. 한번 들어보셨죠? 이게 언제 화두가 됐었느냐 하면은, 한동훈과 나경원 의원이 그때 부딪혔을 때, 한동훈이 일종의 폭로 비슷하게 했죠.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기소된 의원들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소 취소란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입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을 검찰이 취소를 하는 거죠. 검찰이 취소를 하는 건데, 이게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그 전에 제기했던 공소를 철회하는 겁니다. 공소를 철회하는 겁니다. 재판에 붙였다가 이것을 철회하는 거죠. 그럼 재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유는 공소 제기를 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검찰이 처음부터 공소를 잘못 제기했다고 판단될 때는 검찰이 공소 제기를 아예 철회를 해버릴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정 변경, 검찰이 공소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 사건들이 조작됐다. 검찰이 조작을 한 거다. 그러니 공소를 잘못한 거다. 그래서 취소한다. 이 구도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에 오늘 지명된 정충호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지휘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 있죠. 수사지휘권. 그때 추미애 계속 수사지휘권 막 발동을 했죠. 법무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서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에 오늘 지명을 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불과 나흘 전에 그 정성호가 강연에서 공소 취소가 맞다. 선거가 끝나서 선거에서 이재명이 선택됐기 때문에, 국민 전원이 선택한 건 아니죠. 어쨌든 본인들은 선택됐기 때문에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오늘 앉혔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저번에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때 그걸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그때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공소 취소가 맞다, 국민이 재판 진행 중인 것을 알고로 선택을 했다, 이 말도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그때 출구조사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 여론조사가 그때 있었죠. 그게 무려 63%가 나왔습니다. 63%가 재판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은 것이 재판을 멈춰야 된다와 같이 동일시해서 찍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찍고 나서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게 본인의 득표율은 49%였는데 이게 63%입니다. 재판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 진행과 이재명을 선택한 건 별개로 봐야 되는데, 이런 억지로 정성호가 이재명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지금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아마 털어내기 작전에 이제 돌입을 해서 거기에 선봉에 7인의 자장, 친명 7인의 자장, 이재명의 동기 정충호가 나서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와버린 거는 이 세 당이 안 되죠. 공소 취소. 자,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5개죠. 5개 중에서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3개입니다. 바로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묶여있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 하나, 또 대북송금 사건 하나, 이 3개는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선거 전에 서둘러서 빨리 지금 정성호를 법무부 장관 시켜서 정성호가 공소 취소를 해버리겠다, 이 작전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공소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게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위정교사, 지금 2심으로 올라가 있고, 하나는 바로 그 이재명이 선거 직전까지 이재명의 출마를 막을 수 있었던 선거법입니다. 이것은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죠.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로 확정을 했죠. 형량만 정하지 못해서 2심으로 파기가 된 겁니다. 유죄 취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위정교수와 선거법은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재판은 공소 취소를 하지를 못하죠. 자, 이게 왜 정성호를 제가 이 공소 취소용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냐고 보내는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과 나흘 전에 공소 취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물은 것도 아닙니다. 이 5년 후에 재판 중단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정성호는 그래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인선을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 강훈식 대변인이 정성호가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법무부 장관은 어떤 식으로 검찰 개혁을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검찰을 어차피 다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이 민정수석에, 저번에 민정수석 오강수 재산, 차명재산 문제로 난가했는데, 거기에 또 검찰 출신 봉욱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로서 검찰을 완전히 채워서 해체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법무부 장관도 같이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정성호가. 그러면은 여기서 검찰 개혁이라는 그 포장을 씌워서 그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던 것, 이것은 전부 다 사건 조작이다, 이렇게 몰아가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성호의 법무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그 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원래 이재명이 선거 전에 본인의 그 죄를, 범죄 혐의를 다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을 했었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근데 그걸 지금 유보를 해놨습니다. 왜 유보를 했냐 하면은, 그때 재판부가 알아서 이 재판을 뭐 추후 지정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재판 중지법을 통과를 시키면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맞겠죠, 초기에.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하나는 그때부터 이미 이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 장관을 말 잘 듣는 핵심 측근으로 임명시켜서 공소 취소를 하는 이 구상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았다, 그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 주변에서는, 저도 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들었지만은, 트럼프 사례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기 범죄 혐의들 다 없애면서 공소 취소 방법도 썼죠. 자,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아예 장관 임명도 그전에 민정수석실에 대장동, 그리고 이 대장동과 여러 가지 사건의 변호사들을 전부 다 포진을 시켰죠. 거기에 이어서 법무부 장관 자리도 아예 이재명의 이 재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본인들의 뜻대로 그대로 쫙 가서 모든 재판을 다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엄청난, 그러니까 오늘 정성호를 임명을 해서 이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은 이걸 진짜 실행을 하면은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몰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첫 번째는 공범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대장동, 백현동 이게 묶여 있는 이것을 이재명은 공소에서 빠져버렸는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백현동 이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 같은 공범, 사건 자체로 공범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거죠. 이 백현동의 용도 4단계 변경이 국토부, 그러니까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였다.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습니다. 그래서 김인섭이 5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그러면 이재명은 공소 취소에서 빠져버린다? 그리고 다른 그 공범들만 다 재판을 한다? 아니면 아예 공범들까지 다 빼버린다?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이화영이 그렇잖아도 지금 뭐 자기를 사면시켜주지 않으면은 뭐 폭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면시키기 어렵죠.
지금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있지만 재판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이재명만 공수처에서 빠져버리면은 다른 공범들은 장기간 감옥 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김용도 마찬가지죠. 지금 2심 선고받고 대법원 판독 얻는 김용도 지금 무죄를 자기에게 안 해주면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안 해주면은 마치 폭로를 할 것처럼, 뭐 폭로할 뻔하죠. 김용의 폭로는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재명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끌어와서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것이고, 이하영이 폭로할 것은 대북 송금 사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주 큰 거죠. 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재명만 공수처에서 싹 빠지고 다른 공범들은 계속 처벌을 받으면은 그 공범들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시한폭탄 같은 걸 있을 되는 겁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죠. 1심 선고가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오는데, 김만배의 입이 또 어떻게 열릴지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이 사람들이 징역 5년에서 12년까지 구형을 받았고, 추징금도 수십억에서 수천억 추징금 구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재판은 계속되고 이재명은 재판에 빠지는 것뿐이 아니고 아예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공범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2심, 위정교사는 2심이고, 대법원까지 갔던 선거법 재판은 그대로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5개의 재판 중에서 3개를 공소 취소해서 빼버리면은, 그럼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법으로, 그래,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해서 빼서, 그러면 공소 취소가 안 되는 건 2개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2개는 해야 되는 거죠. 위정교사 2심하고 이 파기환송된 선거법은 계속 재판을 열어라. 이런 여론이 빗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만약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 바로 그 고법에서 뭐 확정이 되면은 정말 그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시 대통령 선거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결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재판을 다 취소시키고 아예 공소를 취소를 하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3%의 국민들,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응답을 한 63%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그대로 본인의 범죄를 다 털어내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그것이 결국은 몰락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29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